희망 속에서 건축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하는 건축가 조민석입니다. 도시 한복판의 자연환경부터 조선시대 20세기 그리고 또 최근 21세기 이루어진 큰 스케일의 건물들이 굉장히 다층적이고 불협화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환경들을 계속 생성하는 곳이고요. 주변으로는 7개의 골목길들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 상황은 한쪽에서만 들어올 수가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막다른 골목길들이었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산책하면서도 갈 수 있고 강아지를 끌고 다닐 수도 있고 생활 속에서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다양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No dead end, no dead space가 약간 모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죽어있는 공간도 없고 막힌 길도 없이 계속 이렇게 순환되는 그런데 이 옆당이 어린이 안병동 건물로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 캠퍼스하고 연결을 원하면서 그 외부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휠체어나 이런 것들을 움직여야 되는 그런 용도로 그래가지고 저희 땅의 꼬리 부분을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서 건물로 들어가는 그런 제안을 하시면서 허용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만들 필요가 없게 해드리고 그러면서 말이 잘 통한 거죠. 사실 이런 일이 더 많아야 돼요. 그렇죠? 도시 안에서 그게 좋은 도시를 만드는 일일 겁니다. 서울에서만 할 수 있는 아니면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건축 프랙티스가 뭘까? 2년 전에 열었던 마곡의 그 미술관 하나는 정말 그야말로 진짜 누런 흙밖에 안 보이는 농경지였던 그런 곳이 서울의 전략적인 부도심이 되면서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신도시가 됐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엔 좀 의구심이 들었어요. 신도시를 만들어서 컨템퍼러리 미술을 미션으로 하신 분이 들어간 건데 거기까지 누가 갈까 그런 의구심이 있으면서 이제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건물 자체 공원의 연장으로서 그리고 또 공원 자체가 미술관의 연장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또 계속해서 확장되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곳에 원남동 같으면 630년 서울의 역사가 다 보이는 그런 곳. 서울은 600년이 넘는 역사의 도시이긴 하지만은 짧은 기간 안에 굉장히 엄청난 성장을 했던 곳이잖아요. 20세기 초반에 한 20만 정도 됐다가 한 20년 전에 피크였죠. 서울시만 보면은 1,100만 그랬다가 그러니까 한 50배 넘게 자라났다가 다시 한 10%가 줄어드는 그래서 덩치만 커지고 성숙도나 이런 것들은 부족한 티네이저 같은 생각을 하곤 했거든요. 두 가지가 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챌린지도 역동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그러나 이제 점점 좀 달라지긴 할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생태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서울이라는 굉장히 축복받은 도시에서 중요한 자연 생태계가 있는 거고요. 네이처하고 컬처 두 가지인데 앞으로는 있는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가꾸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한 제 위의 세대, 과거의 분들이 만들어놨던 잘못들 아니면 뭐 실수들 이런 것들을 좀 고쳐보려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젊은 분들이 좀 더 감당해야 될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질문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출발해야 되는 그런 것들 눈여겨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건축이 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희망을 갖는 사람인데요. 앞으로 누군가의 현실이 돼야 될 어떤 특정한 땅에서의 건물을 상상하는 거니까 축은 다른 창의적인 분야하고는 정말 다르게 끊임없이 직업상 낙관을 해야 되는 인간에 대한 희망과 인류의 미래에 대한 낙관을 항상 가져야 되는 일일 것 같고요. 어려운 문제들을 던져지면은 문제 해결사로서 뛰어드는 그 20세기 건축가들의 어떤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20세기는 건축이 할 수 있는 지나친 어쩌면 자만에 가까운 과대평가? 뭐 어떻게 보면 유토피안적인 생각이겠죠. 그리고는 최근에는 오히려 또 굉장히 디스토피아한 그런 무력감이 이렇게 상극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그런 과대평가와 과소평가가 이 둘 다 안 하고 조금 꾸준히 희망을 가지면서 다른 종류의 일에서는 할 수 없는 건축 자체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이 몸으로 느끼고 오감으로 느끼는 시각을 넘어서 유일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유일하게 다운로드가 안 되는 그런 종류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의 희망을 가지고 계속 세상과 대화를 하면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특별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신 분들과 이렇게 모여서 일을 종합하고 협업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축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탄소 배출이든 건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점점 중요한 일들을 저희가 잘 선별해야 될 거고요. 편리함이라든지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가치하고는 다른 가치들이 오랫동안 간과됐던 것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도시를 사용하는 분들이 또 뭔가 변화시키는 분들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가 기대하는 거겠죠. 건물을 지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의 어떤 유기체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건물은 또 낡기 시작할 거고 또 계속 가꿔주고 상상도 못했던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물론 실망스럽게 일찍 또 소모품으로 돼버리는 그런 일들도 많이 용도가 없어지더라도 남아있을 가치가 보기 좋게 쓸모가 있게 잘 만들어 놓은 것들이 오래오래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 생각하면서 합니다. 아시다시피 앞으로 이제 AI나 이런 것들이 막 발전하고 하면은 그 의사 선생님도 이제는 곧 없어진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간호원이 오히려 더 남을 직업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제가 많이 공감한 부분이 있었어요. 건축도 문제 해결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풀릴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런 도움을 받고 돌아갈 거고 문화의 생태계라든지 아니면은 자연 생태계 안에서 그냥 두지 않으면 금방 사라져 버릴 것들 아니면 굉장히 어떤 위기 상태에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가꾸고 너처링하고 그런 일들이고 오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일입니다.